네, 안녕하십니까. 스톡플레이 군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결국에는 매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즉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분석 속에서 여러 가지 접점이 겹치는 지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 매수점이 됩니다. 그런 점일수록 또한 마찬가지 손절선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신신제약이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고 이틀 만에 이제 40%의 수익이 났는데, 그 40% 수익이 나기까지의 매수점을 찾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매매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실행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럴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4월 21일 날입니다. 4월 21일 날이니까 4월 21일 날 매매할 것을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4월 21일 날은 추천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많은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횡보를 하거나 지금 밑에서 좀 물량을 좀 받고 있고 좀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언제 작성을 했냐면 작성일이 25년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이니까 이게 다음 카페는 이제 거짓말을 못하죠. 작성 일지가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들어가서 봤더니요.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신신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이요. 신신제약은 제가 밤 10시 40분이죠. 여기 밤 10시 40분이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40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파란색 영역 안에서 매수를 해라. 영역에서 매수가를 주지 않으면 주지 않고 다음날 상승을 하면 6,210원에서 돌파를 확인하고 6,210원이면 요 봉의 고가를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월 21일 날부터 상승의 랠리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40%의 수익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수익의 숫자보다도 왜 이렇게 매수점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신제약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날이 언제냐면 4월 18일입니다. 18일 날이 4월 18일 날이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날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고 20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21일 날이 월요일이고 월요일장을 바라보면서 이날 4월 18일 날 이 캔들을 보고 20날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점이 얼마냐면 6,210원이죠. 그래서 제가 6,210원을 요 가격을 넘으면 요걸 돌파하면 6,210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해라. 아니면 매수가를 주지 않고 돌파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매수가는 이 영역에서 이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자, 여기서 주가가 상방으로 가려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매물대들이 없어야 돼요.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지만이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윗부분의 악성 매물을 충분히 소화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면 이 윗부분의 매물을 충분히 소화했다라고 확신이 섰을 때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윗부분의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가는 계속 밑에서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겠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매수를 하면 그 시점에서 상승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하기도 하고 또한 또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력의 마음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확률이 높죠. 거의 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있고 올라도 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여하튼요. 자,
이날 왜 이날 이 21일부터 왜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매수의 조건이 뭐였냐면 윗부분의 매물을 소화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윗부분의 매물을 소화했냐 안 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죠. 뭐냐? 균형점 매매입니다. 균형점 매매가 바로 윗부분의 매물을 소화했냐 안 했냐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균형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파동의 저점이 요거죠. 요게 가장 저점입니다. 저점까지 보니까 몇 봉으로 만들어졌냐면 88봉으로 만들어졌어요. 88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88봉에 이제 그 균형점을 정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죠. 88봉에 이평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88일간의 이평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88일간의 이평선을 넣는데 가격은 고가와 저가를 나누기 2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줄곧 하락으로 계속 하락만 했으면 그냥 저가로 하는데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와 저가를 2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점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형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88일간의 이평선에 의해서 균형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균형점 위에서 거래된 양을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거래된 양을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4,6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균형점 아래에서 거래된 것을 보니까 이날까지 약 한 5,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균형점 위에서 거래된 양에 곱하기 2배 정도가 돼야지만이 위에 있는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정석적으로 이제 흘러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고 균형점 매매에서 제가 누차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5,300만 주, 이제 제가 계산하기로는 5,300만 주 정도가 되면 5천만 주 이상이 되면 충분히 거래가 터졌습니다. 위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뭐냐면 1대2다, 1대1대2다, 뭐 2대1대2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거래량을 이제 제 나름대로 위에서부터의 거래량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소하는 양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적절하냐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건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입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거래가 됐을 때 약 5,300만 주가 터졌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5천만 주 정도가 터졌을 때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매물이 좀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던져서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아서 위에 있는 매물이 좀 엷어졌다,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침 이제 균형점, 빨간색 균형점이라고 그랬죠. 균형점을 넘나들다가 주가가 내려왔어요. 자, 내려오고서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균형점 매매를 이야기할 때, 이 균형점 매매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도 많이 드리냐면 여기는 보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여기 보주지표를 보면 요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야기했죠. 자, 장기 보주지표는 어떻습니까? 상승에 있죠. 0을 넘어서 상승에 있습니다. 장기가 상승의 기조를 타고 있는 가운데 중기는 한번 부딪혔다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도 데드크로스를 냈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점이 여기죠. 그죠? 여기에 저점이 여기고 여기에 저점은 이 저점보다 낮죠. 그죠?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보다 높이 형성되어 있어요. 보주지표에서.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다이버전스 모양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이버전스가 나온 데서 그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이버전스가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앞으로 얘는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흘러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주지표가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기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는 충분히 윗부분의 물량을 소화했다.
자, 그렇고요. 보조지표도 현재 이제 장기는 돌아서고 있는 형편이라 이제 눌림목을 받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이런 하락 구간에서의 이평선이 88 이평선이라고 그러죠. 88복이니까 88 이평선을 구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88봉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파동이, 자, 이 88봉의 이평선입니다. 이평선들만 부딪히면 올라가고, 부딪히면 올라가고, 부딪히면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깨고 나면 주가가 내려가고, 부딪히면 주가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거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다시 이평선, 88 이평선을 부딪히면 내려오고, 부딪히면 내려오잖아요. 그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돌파가 시작이 됐죠. 이제 강하게 돌파를 시작하고 균형점을 부딪히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5일 이평, 10일 이평, 20일 이평, 60일 이평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균형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형성된 이 이평선은 상당한 의미가 큽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평선이 과거에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이 이평선들은 나중에 돌파하고 나면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지지를 공교롭게도 왜 이날 이렇게 봤습니까? 88봉을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균형점 매매를 제가 개발한 균형점 매매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평선이잖아요. 그 이평선을 공교롭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죠. 공교롭게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아서 지지가 됐는데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 날 봤더니 양봉을 만들면서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이평선에서는 지지가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 어서 매수하던 이 저점을 깨면 그때는 내려가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절선은 어디냐 그러면 이걸 손절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주식은 상당히 윗부분에서 매물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가는 내려가지 않겠다. 여기서 지지점이 됐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지점을 확인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이 부분에서 매수하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갭상승을 하고 이 매수가를 주지 않으면 요 고가, 요 양봉을 만들었던 고가를 6,210원이죠. 6,21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십시오라고 제 카페에 이제 올려놨던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게 21일이죠. 21일 월요일 날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강하게 뽑아줬죠. 강하게 뽑아줬는데 이때 안 팔죠. 왜 안 팝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악성 매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물이 많아서 악성 매물이 많으면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겠죠. 근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고 거래량을 키웠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렇게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뭐 이 꼭대기에서 못 팝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계산상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사실 여기서부터 매수한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면 거의 뭐 50% 가까이 수익이 났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10원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걸 돌파하면 매수해라. 그래서 6,210원으로 봤을 때 이제 40%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제 카페에서 이 매매에 대한 전략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매수했겠죠.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21일 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50% 가까운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수가를 정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균형점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균형점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있고요. 이 주식이 이제 윗부분 여기에서 매매가 됐던 부분들을 아무래도 물려있는 이제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이 거래량이 얼마냐면 990만 주, 이 거래량이 얼마냐면 2천만 주입니다. 근데 실제 그 유동주는 얼마냐? 7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팔고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팔고 내려왔다고 과언이 아니고 또 세력들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가면 50% 정도가 되면 일부는 청산합니다. 청산하고 요 양봉에 윗골이 달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또 위에서 팔고 다시 한번 매집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설거지로 매도했다. 이것도 설거지로 매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항상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이 균형점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 한 번쯤은 더 슈팅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하락을 주도했던 88봉의 이 이평선들을 부딪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1,000원 가까이 되는 주식들에서 보기가 딱 좋게 이렇게 88봉의 이평선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하고 나면 지지하는 자리에서 상승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음봉이 무서웠기 때문에 거래량이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리가 상당히 꽤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밑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지지했느냐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이 양봉을 보고 이 부분에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밑에 부분에 붙여서 매수를 하고요. 그 매수한 금액에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손절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매수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균형점 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요. 오늘 좀 노하우를 알려드린 게 이런 균형점에서 생겨 있는 이평선을 잘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저희 방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노룰스 같은 경우는 거의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에 가까워서 그것도 한번 슈팅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무섭게 이제 상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노룰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돈 많이 버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